고객 만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뜻을 구분해 볼게요. 고객이란 단어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은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또는 단골로 오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백과사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전적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이라는 단어도 봐야겠죠. 만족이라는 것은 마음의 흡족한 상태 또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객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를 합한다면은 한마디로 고객이 충분하다고 또는 넉넉하다고 느끼는 흡족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사전적인 고객 만족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일반적으로 쓰는 사전적인 딱딱한 개념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보겠어요. 학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과 그러한 개념들의 관계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고객 만족을 정의한 걸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재화 소비로 인해서 충족 반응이다. 그리고 또는 유쾌한 수준에서 재화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다. 라고 고객 만족을 정의했어요. 자, 이 학술적인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가 만족의 주체가 고객 또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상품이 갖고 있는 물리적 또는 객관적인 속성이 있을 겁니다. 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특성이 높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또는 기업 관계자가 훌륭한 제품이다, 더 나은 제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판단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이 10점 만점에 9점이다. 필요 없어요. 판단은 만족의 판단은 소비자 또는 고객이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만족은 고객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게 만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훌륭할 수도 있지만 쓰는 사람이 기분 나빠, 짜증나 이 정도면 부족해. 비합리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판단, 만족 판단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이라는 게 특정한 시점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특정한 시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즉, 내가 만약에 출근하면서 어떤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날 아침에는 만족해 하더라도 출근해서 웹사이트 뒤져보다가 더 나은 상품을 검색하면은 순식간에 만족도가 떨어지죠. 거기에 또 점심시간에 동료랑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동료가 또 결정타를 날리죠. 야, 그거 제품 지난주에 다른 상점에서 반값에 팔더라. 그러면은 하루에도 계속 만족의 정도가 바뀌는 거죠. 특정 시점의 상태라는 거 특성이기 때문에요. 만족이라는 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는 충분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는 겁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 시점의 상태라는 게 만족의 주요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 만족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본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뭔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위에 있는 중화요리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특정 지역에 중화요리점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먼저 만족에 관련된 것 중에서 내가 어떤 중화요리를 직접 가서 또는 배달시켜서 먹을 때 이 정도의 맛이겠지, 이 정도의 서비스겠지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가치가 어느 정도다, 또는 만족, 불만족 상태가 이 정도다, 그리고 그 중화요리점을 계속 사용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고객 만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특정 상태의 만족이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상권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국집이 BCD 또 생겨요. 여러 개가. 또 갑자기 중화요리점뿐만 아니라 한정식점도 생기고 일식 요리점도 생기고 이탈리아 요리도 생겨요. 고민되죠. 한술 더 떠서 퓨전 요리점도 생겨요. 게다가 짜장라면도 생기고 프리미엄 짜장라면도 생겨서 소비자들이 음식 판단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생겼어요. 중화요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컵밥도 먹어요. 그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많이 팔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 웹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여러 식당을 비교해서 광고를 막 때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잘 나가는 맛집이라고 해서 맛집에 오토바이로 또 주문하면 또 배달도 해줘요. 경쟁 상황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죠. 이 상태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또 생기는 거죠. 기존의 지역 독점 중국집 중화요리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 간 비교가 또 필요하고, 그 기대 수준이 바뀔지 말지. 일단 바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택 대안이 늘어나면은 기대 수준도 바뀝니다. 그리고 품질과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문 채널, 방식,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주문할지도 고민하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고객 만족과 관련된 전통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려할 게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고객 만족과 관련된 것들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영향을 줘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 만족 후에 불평분만 또는 로열티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역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경쟁 상황이 바뀐다면은 중화요리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독점 상황일 때 고객 관계 관리랑 경쟁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고객 관계 관리가 바뀌어야겠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객을 관리해야 될지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 측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기대, 품질, 만족, 불만족, 로열티, 대안 간의 비교, 선택, 이러한 요인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